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와 1월 FOMC 결과를 앞두고 차익 실현 압박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분기 실적 공개됐습니다. 알파벳은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마감 후에 4% 넘게 하락했고요. 이날 10년물 금리도 소폭 하락했고 미국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커져가면서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저PBR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나갔고요. 반면 장 초반 상승하던 2차 전지 업종은 하락세로 전환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양지수 파란불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45% 약보합권에서 2,487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91% 낙폭이 더 깊습니다. 1% 가까이 내림세 연출하면서 811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삼성전자 0.81%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73,7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2% 넘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5%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각각 0.13%, 0.24%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와 셀트리온 0.2%, 0.22%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0.48% 약보합권에서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어제 2차 전지주 장 초반에 강했다가 뒤로 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시초부터 약한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2.27% 약한 모습으로 약세 연출하면서 21만 5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도 파란불로 1.37% 밀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 0.38%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가 1.72% 강세, 알테오제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PSP가 1.5%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노공업 1.43%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보합권, 엔캠이 0.12%,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름세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한 그런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신세계인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23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의 모습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신세계 그러면 두 가지 파트가 있죠. 국내 백화점들 대체적으로 두 가지 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면세점과 백화점입니다. 면세점은 사실 좀 예상보다 좀 더딘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여행객 수요는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면세점이 조금 더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면세점에서는 살짝 좀 아쉬운 모습들. 면세점에 좀 더 집중돼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라면은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면세점 비중도 있지만 이 백화점 비중이 좀 더 크죠. 근데 이 백화점이 우려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면세점을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날씨가 좋았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가 최근에 1월 들어서 며칠 정도는 상당히 좀 추운 날씨가 있었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상당히 따뜻했고 그리고 근데 12월 후반으로 갈수록 좀 추워지는 그런 날씨를 기록을 했는데 백화점은 전체적으로는 기존점 신장이 우려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OP 마진이 17.4%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면세점의 우려감이 사실 주가를 많이 눌렀었는데 백화점도 사실 우려감이 있었는데 백화점은 우려감보다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면세점이 그러면 언제 살아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주가는 이 소비 둔화, 면세점 업황의 더딘 개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눌려 있다가 조금 반등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 이제 면세점이 언제 살아나느냐 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근데 중국인의 그룹 투어가 아직 회복이 안 됐죠. 중국인 단체 관광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 같은 경우는 중국인 나들이 수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날씨가 좀 더 좋죠. 2분기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전후로는 중국인 그룹 투어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이 회복이 된다. 중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 소비의 둔화로 인한 면세점이든 백화점이든 상당히 좀 우려감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중국인이 좋아진다. 이 부분은 아직 반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를 좀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격도 좀 싸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부진한 가운데 백화점 쪽에서 만회하고 있다. 신세계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이 두 번째도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이죠. 영원무역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영원무역은 기고효과죠. 사실은 작년이 상당히 좀 재작년이죠. 재작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3년도는 좀 부진한 모습들. 대체적으로 무언가를 제조해서 파는 곳들이 한 해 상당히 좋으면 그 다음에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안 좋으면 다시 또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 퐁당퐁당의 모습들을 보여지는 제조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영업무역도 비슷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에 좀 좋지 않았다가 22년도에 좋았다가 23년도에 좀 떨어지는 모습들. 그럼 당연히 24년도엔 좀 좋아지겠죠. 우선 사업부들로부터 보면은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OEM과 스콧, 자전거 쪽 이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OEM 사업부는 4분기도 좀 부진합니다. 좀 아쉽죠, 사실은. 3분기 부진했는데 4분기도 좀 부진한 걸로 보여지는데 재고가 많습니다. 그 전해에 많이 생산을 했었던 부분들. 그러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23년도 하반기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24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이제는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실적이 거의 바닥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요. 여기에서는 점차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스캇 자전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진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이 자전거가 유럽에서도 많이 팔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자전거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자전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었는데 많이 사면 그 다음엔 좀 덜 사게 되죠. 23년도가 덜 사게 되는 모습들이 자전거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 쉬었죠. 또 한 해 쉬면 또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선은 매출이 좀 감소했고 비수기 영향도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자전거도 영업이익률을 본다라면 이익률도 좀 제자리 찾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무역의 가장 중요한 건 이 PR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어떤 종목 사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되는데 기관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들이 저 PBR, 저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좀 싼 종목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골고루 좀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24년 예상 PER이 4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고요. 24년도는 상반기부터 조금씩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보시면 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도 같이 보시면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사실 신세계도 굉장히 저평가 상태였는데 영업무역이 거의 바닥 4만 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6일 연속 플러스입니다. 근데 6일 연속 플러스인데 보면 대체적으로 기관들이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기관 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다 사고 있는데 최근에 가격 싼 종목들 관심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만 원에서 뭐 4만 6천 원까지 올라갔으면 너무 많이 올라갔나 싶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작년 주가 수준 보면 6만 원 이상에서 움직였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지금 주가 61선 살짝 걸려서 여기서 매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부담 상당히 낮은 상태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우선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삼성전자 4년 4분기 디램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영업 손실은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더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은 떨어집니다. 1329원대, WTI 국제 유가는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 온수당 205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42,952달러 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과 자동차, 철강, 지주사 등 저 PBR 업종의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업황 우려가 지속되면서 2차 전지 업종 약세를 나타냈고요. 그 외에는 AI와 로봇, 엔터, 영상 콘텐츠 업종 역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이 더욱더 주목받을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예상 체결 지수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25%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요. 2,49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6% 하락세 연출하면서 814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 지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거래 많이 하고 계신,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화면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방금 전 실적 공개됐습니다. 적자폭을 줄여가는데 조금 더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주가는 0.81% 약보합권에서 밀린 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73,7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HLB입니다. 우선 간암 치료제 신약 가짜 뉴스가 일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었지만 바로 공시를 통해서 해명했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4% 넘게 상승하면서 72,6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 생명과학 역시도 3.97%, 4% 넘게 상승한 모습으로 4% 가까운 상승 모습으로 15,99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플렉스입니다. 현재 2.59% 하락하면서 265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가 8.27%, 8% 넘게 뛰고 있고요. 21,6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 XR 기계 출시에 3D 센싱 모듈 기대감에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은행 8.22%, 8%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6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GST입니다. 6.42% 마찬가지로 5% 넘는 강세를 연출하면서 6% 넘게 껑충 뛰고 있습니다. 35,6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GST는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되는 전망 속에서 상승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뱅크입니다. 포스뱅크는 아직까지 좀 체결이 지연되는 모습입니다. 28,0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이미 61%나 올랐습니다. 오늘도 주가 상황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스틸입니다. 0.39%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33,82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스틸 어제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연출했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비트컴퓨터입니다. 3.61% 약한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3% 넘게 밀리면서 7,4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페루 원격 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연출했었지만 오늘은 매물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권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주식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확정 실적 나왔죠. 0.9% 하락으로 지금 일단 개장을 하고 있고요. HLB 계속적으로 강세 모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반 가면서 봐야죠. 어떻게 이제 바뀔지 좀 봐야 되고 제주 반도체 4.7%. 어쨌든 뭐 정부에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 저 PBR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고평가주 쪽은 약간 좀 피하는 이런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보합이네요. 나무가 어제도 뭐 아주 관심이 많더니 오늘도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6.5% 올라가고 있고 신성델타테크 최근에 좀 많이 달렸나요? 2.8% 내려가고 에코프로모디 어디에도 뭐 장초반에 엄청 강하다가 끝날 때 보니까 뭐 거의 밑으로 내려가서 약 강보합 정도로 끝나더라고요. 오늘 장초반에 2%입니다만은 여전히 비싼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대힘스도 뭐 어쨌든 그 신규 상장 때문에 강했죠. 그러나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올라오는 공모가 자체도 많이 높지만 공모된 상장된 이후에 그 뒤에도 투기적인 매수가 붙기 때문에 수급 논리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논리는 아주 뒤편에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이 이제 상승세로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 선물 시장에서 2,731개약 장초반치고는 많이 사는 편이죠. 그런데 현물에서는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큰 거는 아닙니다만 코스피에서 59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100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지금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인만이 양시장 지금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프로그램 오늘 삼성전자는 매도네요. 122억 순 매도고 SK 하이닉스까지도 1.46%.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정도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빅테크 위주로 좀 밀렸는데 오늘 그 여파가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3.3% 바닥을 딛고 올라가나요? 프로그램 41억 이렇게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그 상대적인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장초반에 강세에서 약간 또 약보합으로 가네요. 프로그램 17억.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상당히 장중에도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비싼 거는 맞고 지금 2월 첫째 주에 이제 바로 실적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41억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니까 오늘 장초반에 3%나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두산로보틱스 10만 원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이제 7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 20억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뭐 청룡회 시작하는 날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최근에 강세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 강세 같이 편승해서 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LS머티리얼즈 신규 상장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반등 계속 이어가 봅니다. 프로그램으로 2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프로그램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상입니다.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고요. 네이버도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22억 정도 내려가고 있고 삼성 SDI 최근에 조금 2차 전지 중에서 대형주 중에 강해죠. 삼성 SDI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센티멘트 펀더멘털에서 삼성 SDI 말씀드리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저평가 형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게 아주 강하게 2차 전지 중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네요. 33억 이렇게 순 매도고 나무가 어제도 뭐 관심권 상이더니 오늘도 플러스 9%입니다. 포스뱅카도 올라온 지 뭐 바로 만에 이렇게 장중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플러스 8% 이렇게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보니까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린 영향일까요? 오늘 뭐 확장치 나왔습니다만은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받긴 하는데 그 정도가
사실 이 작년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하면 국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80-90% 이상 오르고 하락하면 80-90% 이상 떨어지고 이런 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의 모습은 1월 들어서의 모습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을 때 있고요. 나빠도 좋을 때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조금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만 근데 그 영향도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팔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팔죠. 근데 선물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 매수가 오늘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이 기울기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이 지금 플러스로 좀 전에 전환을 했는데 현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도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선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양봉이 작지만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 삼성전자 적자 반도체에서 적자가 나긴 했지만 디램에 흑자 전환했다. 그리고 잠정 실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비싸지도 않죠.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줄을 가능성 면에 있어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만큼 하락하기보다는 하락이 좀 줄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주사 쪽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NAV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어떤 회사는 70%까지 디스카운트가 돼 있고 대체적으로는 60% 내외로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돼 있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이 회사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 지금 3, 4일 연속으로 이렇게 강합니다. 삼성물산 누가 봐도 상당히 저평가된 거는 맞는데 최근에 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슈 관련해서만 해서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중복 할인 이슈로 다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급락을 하기보다는 지금 매수 주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회사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급적인 면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삼성물산 사실은 이 지주사 모습으로 좋은 회사죠. 근데 그동안 주가가 왜 못 올라갔느냐 그리고 지금 왜 올라갔느냐 사실 지주사에 대한 주가는 조금 심심한 편이죠. 근데 삼성물산은 최근에 심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년도에 10만 5천 원이었던 주가가 작년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그랬던 주가가 12월 달에 13만 원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가는데 급하게 올라가죠. 연기금이 급하게 삽니다. 정부의 그 얘기가 거의 맞는 타이밍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렇게 급하게 샀다. 별로 정확하지 않은 얘기고 금방 또 팔을 상황인데 연기금이 이렇게 급하게 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물론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시 이전처럼 10만 5천 원, 11만 원 이렇게 금방 떨어지느냐 이럴 가능성은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 알아봤고요. 자, 운수장비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최근에 실적 좋다. 이제 앞으로 그 주주 환원도 괜찮을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어제 장중에 보니까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올라오고 기아가 좀 앞장서 있는데 10만 원 선을 또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데 눌리네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이렇게 몇천 원짜리 9천 원, 9천 몇백 원 이러다가 10,000원 갔을 때, 그리고 9만 몇천 원 가다가 또 10만 원 갔을 때, 심리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면 특히 개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심리적으로 좀 기간 조정, 여기 이 가격 됐을 때 목표 주가를 이렇게 10,000원 단위, 10만 원 단위 딱 떨어지는 이 가격으로 개인들이 많이 목표 주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면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9만 원대 후반부터 보면 개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4일 동안 개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받아가고 있죠. 이 개인들의 매물 소화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 트렌드를 봤을 때 우선 기아가 실적이 좋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OP 마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았고 인센티브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전에도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 현대차 다 PBR, PER 다 낮은 편입니다. 굉장히 좀 낮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으나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에는 10만 원 돌파하고 위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라 자산운용 윤정식 사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반도체 시장 여파인지 우리 안 좋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려 내려가는데 삼성전자 좋아하시잖아요. 네, 우선은 이제 어제와는 조금 또 다른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서 이런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여전히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선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시장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나무가와 같은 이런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은 또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좀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대체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저 PBR 그리고 저 PR주 위주로 이런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뭐 은행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 여전히 유통적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좀 상황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실적 부진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 PBR 그리고 이제 고 PR주에 좀 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차 전지주를 제외하고 또 이제 미국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바이오 기업들을 또 이제 규제를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는 이제 소식들도 좀 있는 만큼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위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여전히 코스피에서 PBR 그리고 PBR이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상초반에 조금 2,500선 하회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최근에 그 지수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S&P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이 평균 대비 한 20%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면 얻어맞고 하는 와중에 FOMC 대기 모드까지 발동이 되면서 조금 조정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NHN, 롯데정보통신 최근에 아주 강하죠. 태광산업, 유니드,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유니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분기 실적만 반짝하는 게 아니고 올해 이제 상반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이제 유니드도 저 PBR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PBR이 지금 1배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오히려 지금 수익성은 굉장히 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니드 같은 경우에 이제 칼륨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염화칼륨이 평균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분기에 톤당 한 $560 정도에서 2분기에는 $300 수준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판가 인상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수익률은 지금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4분기 실적으로 이어졌었고 또 이제 올해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 또 이제 수익성 개선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도 지금 바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밸류 부담이 상당히 좀 적다라는 점에서 뭐 이제 단기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모아가기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77,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78,000원 이하대에서 그리고 뭐 한 73,000원대까지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주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10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니드 얘기 들어봤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이제 롯데정보통신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쓴 센티멘털 펀더멘털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사실 제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좋아하는 주식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롯데정보통신도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서 그때 당시에 뭐 한 몇 주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아주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9%, 10%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는 주식 그러나 밸류에이션이 약간은
생각보다는 괜찮거든요. 거의 뭐 PER 기준으로 이제 금년 포워드 봤을 때 한 10배 정도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식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랑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변동폭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실적 개선이 또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또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면 또 이제 그 투매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은 좀 보유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가격대보다는 신규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한 45,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는 충분히 좀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 한숨 고르면서 좀 진정하고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GST, 에코앤드림, 나무가, HLB, 제야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나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지금 이슈가 굉장히 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또 삼성전자에서 이 온디바이스를 탑재한 갤럭시 S24를 또 이제 공개를 했죠. 근데 지금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S23보다도 훨씬 더 이제 출하량이 앞으로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뭐 카메라 부품, 특히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계속해서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이제 온디바이스 탑재된 AI폰 출하량이 올해 이제 1억대에서 뭐 27년까지나 5억대까지 5배 가량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이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무가 역시도 뭐 단기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손색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무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월중 기준으로 47%나 지금 뻗어 있어가지고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련 기대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급등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주는 코아스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29.82% 급등한 모습이고요. 65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장중에 상한가 진입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주가 방향성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급등주는 EDGC입니다. 유전체 분석 정밀 의료 전문 기업이고요. 이원 다이에그 노믹스가 전환 사채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 조정을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76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소식을 전했고요. 현재 16.85% 급등하면서 527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BL팜텍입니다. 세계 최고의 AI 세포 집단 상용화 기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7.21% 급등하면서 491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코오로 모빌리티 그룹입니다. 출범 첫 해 매출 2조 원을 달성했다라는 공시에 30일도 장 초반 상한가 직행했고요. 지금도 13% 넘게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4,0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해 고객사에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30일 공시했습니다. 양산되는 전구체는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들어진 하이니켈 NCM 전구체고요. 대규모 공급 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초도 제품을 납품을 완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8.7% 상승하면서 31,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뭐 올라오는 거 보면 이름 모르는 회사들도 꽤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부 시스터즈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또 이제 기관들이 연속으로 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좀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죠. 그래서 쿠키런이라는 또 이제 시리즈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게임 이제 개발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쿠키런 킹덤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게 지금 매출액이 한 98%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킹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중국 시장에 또 진출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흥행을 어느 정도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급락의 원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게임 기업들이 2년간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이제 구조조정을 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비용도 이번 4분기 실적에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한 7개 분기 연속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역시도 굉장히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업력을 좀 보게 되면은 그 쿠키런 킹덤을 출시했을 때가 2021년입니다. 근데 출시하자마자 이제 흥행 가도를 달렸었죠.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실적을 보면은 또 역대 최대 또 실적을 달성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앞으로 또 신작들이 올해 1분기부터 좀 다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떠한 최대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올해에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매출액은 이제 예상으로 한 3,5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작년 실적의 한 500억대 적자에서 600억대 흑자로 전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 기대에 근거한다면은 현재 PER이 뭐 10배 미만 뭐 9배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밸류 부담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전저점 부근, 신저가 부근만 좀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추세 이탈이라고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일 좀 상승을 했었는데 조정 시에 좀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이제 41,200원대 이하에서 뭐 한 37,000원대까지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이제 최소 한 5만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부 시스터즈 얘기 들어봤습니다. 차트로 보니까 지금 뭐 저점이 공고하게 느껴지고 이익도 뭐 금년에 올라온다고 하고 뭐 밸류에이션도 봤을 때 뭐 PER로 봤을 때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고 아주 신뢰가 좀 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 종목 또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이넥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오늘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국내의 대표적인 이 바이오시밀러 특히 이제 위탁 생산이죠. CMO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거래량이 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거의 2,5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는데 사실 이게 2년 만에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슈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악템라를 또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또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악템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의 또 22년 매출액을 또 4조 원까지 또 끌어올렸던 주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을 책임져줄 그런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악템라의 임상 물량을 그때 당시에 생산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23년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악템라 같은 경우에 아직 품목 허가가 난 거는 아니지만은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FDA 허가를 거의 다 대부분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악템라가 출시가 되면서 이 양산 물량을 바이넥스 쪽에서 이제 생산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 번의 어떤 역대급 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바이넥스의 주요 매출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임상 시료 생산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양산 물량을 가지고 좀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구조가 좀 바뀌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떠한 수익성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악재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균 검출 이슈가 이제 하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바이오 기업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큰 이슈거든요. 어쨌든 좀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단기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비추는 상황인데 사실 식약처에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지 이 부분은 항상 이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호재와 악재가 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제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 전략을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124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10,000원 이하대로 조금 밀리면은 그때부터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이하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E3 전문가께서는 대보 시스터즈 그리고 바이넥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좀 신중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SBS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노이즈의 정상화,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1990년에 설립돼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를 근간으로 콘텐츠 제작, 유통, 광고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개요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사업은 TV, 라디오 광고와 협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콘텐츠 유통 사업은 OTT와 IPTV, 케이블 TV, 위성 방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별다른 재가공 비용 없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장점이고요. 때문에 OSMU를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상 PER은 8배입니다. 어려운 업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반기에 광고 업황의 바닥을 예상하면서 이를 반영해 목표 주가는 2025년 예상 EPS의 시간 가치를 할인해 34,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1분기 광고 업황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연간으로는 낮은 기저에 더해 총선과 올림픽 이벤트가 있는 만큼 2분기 이후에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업만 회복이 된다면 2021년처럼 자회사들의 실적 레버리지도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4년 예상 별도 기준 광고 매출은 YOY 기준 2% 수준으로 확연한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모 그룹과의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워크아웃 확정 이후 주가도 정상화되면서 2024년 예상 PER 8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까지는 기간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뜻합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이고요.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PER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뜻인데 저 PER은 앞으로 주식 가격의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고요. 주당 순이익이 높다라는 것은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뜻인데 배당 여력도 많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4%나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40% 좀 낮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도 영업이익은 4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TV 광고가 마이너스 13%를 기록했지만 합산 수익이 42%로 급증하면서 합산으로는 마이너스 2%로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2023년 연간으로는 드라마와 좀 성과가 좋지 않았지만 4분기로만 보면 마이데몬과 7인의 탈출이 부진했던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동안 어려운 광고 업황을 사업 수익으로 만회했는데 향후에는 2개 제작 부문의 경쟁력을 확대해 성장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7인의 탈출인데요. 이 펜트하우스 작가가 직접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펜트하우스까지는 재밌었지만 7인의 탈출은 너무 자극적이고 과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었습니다. 좀 부진한 부분이었었고요. 모 회사인 태영그룹, 태영건설의 어려움으로 방송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갑작스럽게 반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워크아웃 이후 기대감과 주가 모두 정상화되고 있고요. 현재 방송법은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최대 주주 변경의 어려운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지분은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송법 개정 노력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방송법 개정은 여야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SBS의 2024년 상반기 라인업입니다. 우선 국민 사형 투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이미 끝났고요. 7인의 탈출도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데몬도 종영이 됐고 앞으로 지금 재벌X 형사, 7인의 부활,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 커넥션 이렇게 라인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회차가 진행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요.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SBS 지난해 영업이 598억으로 급감했다. 광고 시장 침체 영향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SBS는 광고 시장의 침체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급감했고요. 4분기 매출은 9,979억 원, 순이익은 46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고 시장 침체 영향 탓에 영업이익은 598억 원으로 급감했는데요. 수익 감소의 원인을 따져보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중계권 판매에 따른 엽기적 효과의 영향이고요. 기타 사업의 4분기 매출은 2022년 4분기보다 956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 노이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SBS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도 있고요. 앞서 태영그룹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 추가 자구안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태영그룹은 부족할 때 지주사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걸겠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지주사 TY홀딩스는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최고점에서 점점 주가 하방 압력을 키워가면서 어제장에서는 0.39% 약보합권에서 25,4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최저점까지도 이미 터치한 바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단 이틀만이 매수세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전혀 거래가 없는 부분도 수급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이즈의 정상화, 우선 하나증권은 34,000원으로 주가 하향 의견을 보냈고요. 다만 바이 의견은 지속적으로 보내온 만큼 SBS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FOMC 결과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 보이고 있고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신세계 영어무역 언급됐네요. 그리고 따라가 말아에서는 대부 시스터즈, 바이넥스 두 종목도 천천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